짜잔. 아이고, 반가워요. 그래, 반가워요. 좋아. 윤지스 반가워요. 좋아. 아유. 자, 저번 시간 말미에 요런 녀석들의 이제 그 경향성을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다 똑같은 양이온, 은양이온의 플러린 음이온들이 달라졌을 때에 대한 그 용해노급 상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묻는 문제인데, 이때 요거 제목을 잠깐 바꿀게요. 옛날에 내가 그 3번이라고 썼을 건데 이 제목을 5번으로 바꾸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번이라고 쓰고, 이게 그냥 그 저번에 있는 그 제목만 살짝 지우고 이거 추가하고, 이제 3번이 아니고 5번으로 바꿔서 제목을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바꿉시다. 자, 어쨌건 그 앞에서 했던 내용 이제 그 다음 연결해서 할 건데, 저번 시간에 했던 이제 가장 재밌는 얘기가 양이온이 음이온을 뭐 한다? 양이온이 음이온을 폴러라이즈 한다, 이런 말이 있었죠. 폴러라이즈의 뜻이 뭐였어요? 분극화. 한글로 번역을 하면 분극화인데, 다른 녀석의 그 전자 밀도를 왜곡하는 현상을 분극화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양이온의 그 부족한 전자가 부족한 양전하가 음이온의 전자구름 밀도를 변형시키는 그런 상황을 분극화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분극화가 언제 잘 된다고 했어요? 분극화가 언제 잘 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 분극화가 언제 더 잘 된다고 했어요? 언제 분극화가 잘 된다고 했어요? 바로 봐. 이리 갈수록 바로 이온 반지름, 이게 커지는데, 이온 반지름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분극화가 더 잘 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이거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고, 그래서 막 이유까지 막 설명하고 막 했었어요. 그래서 뭐 블라디보스토크와 모스크바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저기 이제 가빈스 기억나죠? 기억나죠? 그다음 또 어떤 애가 또 분극화가 잘 된다고 그랬어요? 어떤 애가 분극화가 잘 된다고 그랬어요? 이온 반지름이 크고, 이온 반지름이 크고, 또 전기 음성도. 전기 음성도는 뭐 할수록? 작을수록 분극화가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이 얘기까지 했었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때 어떤 말을 쓰냐면 이런 말을 씁니다. 바로 여기 있는 이 플러린이죠. 플러린. 저 플러린 보세요. 플러린. 여기 이제 플러린 보죠. 플러린. 이 플러린에다가 이제 어떤 말을 쓰냐면 이런 말을 씁니다. 플러린에다가는 얘를 예를 들어 어떤 말을 쓰냐면 어떤 말을 쓰냐? 그래 이런 말을 쓰자. 이 플러린에다가는 그렇지. 딱딱하다 라는 말을 써요. 딱딱하다. 무슨 말이겠어요? 딱딱하다. 그럼 반대로 이 아이오딘 쪽으로 진행이 될 때는 뭐라고 부르는 게 좋겠어요? 딱딱하지 않으면 뭐가 있겠어요? 딱딱하지 않으면 뭐예요? 딱딱한 거 아니면 뭐예요? 딱딱한 거 아니면 뭐예요? 몰랑몰랑. 몰랑몰랑을 영어로 soft. 그래서 화학 전문 용어 중에는 하드하다, 소프트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드하다, 소프트하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플러린 같은 경우는 지금 잘 보시면은 이온 반지름이 커요, 작아요? 이온 반지름이 작죠. 그래서 이온 반지름이 굉장히 작고, 그 다음에 전기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전자 밀도가 원자핵 주변에 단단하게 모여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그냥 딱딱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면에 이제 아이오다인, 그래서 이제 플러린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공으로 표현하자면 딱딱한 뭐 유리구슬 같은 거란 뜻인 거죠. 반면에 여기 있는 아이오다인 마이너스는 이온 반지름이 크고 그 다음에 전기음성도가 작으니까 최외곽 전자가 핵에 약하게 매여 있게 된다 이런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상황을 뭐라고 부른다? 몰랑몰랑하다, 소프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음이온의 성격을 딱딱하다, 부드럽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이런 컨셉을 뭐라고 부르냐면 파잔스 룰이라고 해요. 이 사람 이름인데 이게 아직 정확히 안 찾아봤거든요. 이 긴 시간 동안 한번 찾아볼 걸. 아마 그 인도 사람인가 뭐 하여튼 그 사람 이름이야. 이름이 좀 묘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의 그 논리 구조를 이 사람 이름을 따서 파잔스 룰이라고 해요. 한번 찾아봐요. 어느 나라 사람이야. 됐죠? 이거. 윤지? 윤지 그래? 윤지도 잘 읽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요? 그래. 자, 그러면 이제 이것으로부터 그 다음 O. 그럼 또 어떻게 되느냐? 분극화를 잘 진행시키는 양이온의 조건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이 분극화 효과가 언제 굉장히 잘 일어나느냐? 물론 지금은 여기 양이온 종류가 달라요, 똑같아요? 물론 여기 양이온 종류가 지금 다 똑같긴 하죠. 똑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양이온에 대한 어떤 성격 같은 것들도 연구가 돼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이 분극화를 잘 진행시키는 양이온 조건 첫 번째 1 바로 요 이온 반지름이 작고 그 다음 이온가 얘가 큰 양이요. 이때 이 양이온은 분극화를 다른 음이온들을 훨씬 잘 분극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표현을 쓰기도 하냐면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아이오닉 포텐셜이라고 하는 또 이상한 말 하나를 쓰거든요. 대단한 건 아니고 뭐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고 그냥 딱 정의가 된 어떤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쓰자. 그래서 보통 쓸 때 그리스 알파벳 파이 이렇게 바꿔 쓰고 의미는 뭐냐면 이온가 나누기 이온 반지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오닉 포텐셜 이게 클수록 자 이온가라고 하는 건 뭐 무슨 말인지 알죠? 예를 들면 뭐 Na 플러스라고 하면 이온가가 얼마예요? 1 플러스 뭐 맥니듐 2 플러스라고 하면 이온가가 뭐예요? 2 플러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뭐 양이온도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지금 저기서 그 이온가라고 하는 건데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아이오닉 포텐셜이라고 하는 걸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나를 한 거거든. 근데 이 아이오닉 포텐셜이 크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이 이온가는 크고 이온 반지름은 작다. 뭐 이런 말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클수록 음이온의 최외곽 전자를 더 강력하게
분극화를 시킨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온가가 크니까 그 최외곽 전자에 대한 정전기적 인력도 클 거고요. 그 다음에 지 스스로의 크기도 작으니까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럴수록 그 음이온의 최외곽 전자를 더 강력하게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쓰시고 두 번째가 이제 재밌는 게 바로 이겁니다. D 오비탈 전자가 많을수록입니다. D 오비탈 전자가 많을수록. D 오비탈 전자가 많을수록 고로한 또 양이온들은 그 분극화를 굉장히 잘합니다. 자, 왜냐? 바로 D 오비탈은 가림 효과가 작습니다. 그럼 가림 효과가 작기 때문에 그럼 가림 효과가 작은 만큼 그 원자핵의 유효 핵전화가 커지겠죠. 그래서 주변 음이온 전자 구름들을 더 잘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좋아. 자,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물질들 사이에 저 양이온이 누구예요? 저 양이온이 누구냐면 은이잖아. 은. 윤지스 보이시죠? 은. 그럼 이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고요? 은 전자 배치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게요? 윤지스. 나중에 주기율표 찾아보도록 하시고요. 얘 전자 배치는 바로 무려 4D10입니다. 자, d 오비탈의 전자 몇 개까지 들어가요? 최대? d 오비탈에는 전자가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가요? 그렇지. 자, s 오비탈에는 전자 최대 몇 개 들어가요? 2개까지 들어가죠. p 오비탈은 몇 개까지 들어가요? 6개. d 오비탈은 10개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럼 저희 D10 전자 배치라고 하는 건 d 오비탈의 전자가 가장 많이 배치되어 있는 그 양이온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효과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녀석이라는 뜻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왜 하필 다른 금속 양이온도 아니고 왜 하필 저렇게 은과 관련된 침전에 대한 얘기를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은 전자 배치가 D10 전자 배치이기 때문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뭔지 아시겠죠? 여하튼 그렇다. 좋아. 예, 또. 네.
그거는 완전 내부 전자배치죠. 최외곽 전자배치만 보는 거예요. 최외곽 전자배치. 당연히 4D10이면 그 안쪽에 3D도 당연히 있겠죠. 그 앞에 원소들 중에 음. 최외곽 전자가 3D. 인 금속들도 있죠. 그럼 3D 금속은 누가 있냐면 주기율표에 찾으면 은 위에 누가 있냐? 구리. 그래서 구리 관련된 애들도 침전이 많죠. 구리는 그러니까 얘가 몇 주기 원소냐면 얘는 5주기 원소란 말이야. 뭐 주기율표상 5주기면 위에 4주기가 있겠지. 그럼 4주기는 3D겠지 뭐. 그래서 얘가 주기율표상에서 얘가 몇 쪽이더라? 잠깐 세봐. 1, 2, 3, 4, 5, 6, 7, 8, 9, 10, 11. 11쪽. 얘들이 이제 11쪽인데 11쪽 4주기에 구리가 있어요. 그다음에 5주기에 은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더 아래쪽이니까 얘는 디오비탈이 사실은 두 껍질이 있는 거지. 3D도 있고 4D도 있고 다 하는 거지. 그래서 그만큼 이 은 같은 애들은 디오비탈에 대한 가림 효과는 더더욱 작을 거고, 그러면 최외곽 오비탈에 대한 유액전환은 더더욱 커져서 음이온들이 있을 때 더 강력하게 저렇게 이제 분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윤지수 오케이? 됐죠? 그래. 자, 됐다. 그다음 됐죠? 자, 그다음 2, 3. 3. 이온 결합성. 물질. 이온 결합성 물질. 자, 이온 결합성 물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퍼센트 이온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퍼센트 이온성이 사실은 어떻게 되느냐? 50%를 넘는 그런 물질들을 이온 결합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 이온 결합성 물질의 공유 결합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공유 결합성이 이온 결합성 물질의 공유 결합성이 나타난다. 이온 결합성 물질의 공유 결합성이 나타난다. 자, 보자.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첫 번째 1. 번째 1. 자, 요거 양이온의 파이. 자, 양이온의 파이 어디 계세요? 양이온의 파이. 바로 여기에 있는 요 이온 포텐셜을 얘기하는 거죠. 양이온의 파이가 작고 하더 한 음이온이 만나면 공유 결합성은 작아지고 이온 결합성은 커집니다. 이때 참고로 여기 이온 결합성이다, 공유 결합성이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때 여기서 간단하게 이런 생각을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이온 결합성과
공유결합성. 두 개를 합치면 100%. 이렇게. 자, 쓰시고 데이터를 잠깐만 보자. 자, 보자.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이온 포텐셜이 작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다시피 그 뭐냐면 음이온이 딱딱한 그런 이제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KF 뭐 이런 애가 있어요. KF 알겠죠? KF KF 자 보이시죠? 그럼 이 녀석에 대한 얘기를 하면 오 여기 보시면은 우선 첫 번째 요 K 자, 이 녀석은 딱 봐도 여기 지금 이온가가 몇 플러스 몇 마이너스예요? 1 플러스 1 마이너스잖아. 1 플러스 1 마이너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이온가가 작죠. 그 다음에 양이온 반지름은 크죠. 왜냐면 포타슘이 리나 얘 무려 4주기 원소거든. 그럼 주기율표상 4주기 원소면 뭐 전자껍질 3개, 4개 뭐 이렇게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이 포타슘 같은 경우는 지금 1 플러스밖에 안 되니까 이온가는 작고 그 다음에 4주기 원소니까 원자 반지름은 크지. 그럼 얘 같은 게 전형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기에 있는 이온 포텐셜이 작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디오비탈 전자 있어요? 디오비탈 전자 없어요? No 디오비탈 전자. 디오비탈의 전자가 하나도 없죠, 그렇죠? 얘는 3디오비탈, 4디오비탈 전자가 아예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도 만족시키지 않냐면 이것도 만족시키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그 뭐냐면 포타슘 양이온 같은 경우는 전혀 뭘 하지를 못한다. 아니, 전혀는 아니더라도 분극화 효과가 거의 나타나질 않는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지금 앞에서 얘기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죠. 그 다음 두 번째 요 F 마이너스. 자, 이 F 마이너스는 여기서 잘 봐요. 아까 딱 봐도 뭐 한 녀석의 대표 주자예요. 뭐 한 것의 대표 선수예요. 딱딱한 것의 대표 선수잖아요. 이온 반지름이 뭐하고? 이온 반지름이 이쪽으로 갈수록은 커져요, 작아져요? 이온 반지름이 작아지고요. 그다음에 전기음성도가 커지기 때문에 플러리는 딱딱한 것의 대표적인 그 음이온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F-는 하드 음이온의 대표가 되는 거지. 그럼 이때 이 1, 2번에서는 뭐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분극화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뭐 뜻인지 아시겠죠? 분극화가 잘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분극화가 잘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음이온 전자구름이 양이온 쪽으로 끌려가는 정도가 매우 작습니다. 매우 작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열심히 실험해가지고는 그 뭐냐면 조사를 해본 결과
측정된 실제 부분 전하가 어떻게 되느냐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런 말이지. 자,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거는 1 플러스 1 마이너스 이런 의미잖아요. 1 플러스 1 마이너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측정된 부분 전하는 요 포타슘이 0.82 플러스예요. 그다음 0.82 마이너스예요. 실제로는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자, 저거는 뭐 실제 측정된 거니까 그냥 빼도 박도 못하게 그렇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측정이 된 거다. 그래서 저 부분 전하가 0.82 플러스 0.82 마이너스 아시겠죠? 그러면 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상되는 거 우리가 이제 평소에 중학교 때 배운 컨셉으로는 1 플러스 1 마이너스라고 배웠잖아요. 1 플러스 1 마이너스라고 배웠지만 0.82 플러스 0.82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플러린 전자구름 중 0.18 마이너스가 어떻게 돼? 포타슘 쪽으로 분극화가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원래대로라면 플러린이 1 마이너스 내가 전자 하나 다 가져가야 돼 이렇게 생각할 거를 그 중에 0.18 마이너스 정도의 전자구름이 플러린 저기 포타슘 쪽으로 살짝 어떻게 되는 거야? 살짝 끌려 들어온 거라 이런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분극화라고 하고. 이제 알겠죠? 근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그 값이 얼마냐까지는 우리가 정성적으로 알 수는 없고 저걸 측정하는 실험적인 방법들이 있거든요. 측정한 결과에 저런 식의 표현을 해주면 된다 이런 말이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됐죠? 좋아. 자, 여기 줄게요. 우우우. 오샤. 여기 준다. 준다. 지우자. 자. 3. 이온 결합성 물질의 결합성. 해서 1 해서 예를 들어 K 플러스 그래서 이 녀석의 실제 부분 전하가 0.82 플러스 0.82 마이너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여기서 어떤 말을 쓰냐면 이 녀석의 1, 2, 3, 4, 5 바로 이것의 이것의 이온 결합성 이온 결합성이 어떻게 된다? 여기서 82% 공유 결합성이 18%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지금 부분 전하가 나타나고 있죠. 그 부분 전하가 나타나는 만큼이 바로 이온 결합성이 되는 거고 그 실제로 나타나는 이 부분 전하가 예상되는 1 플러스 1 마이너스 이온가보다 조금 작아졌죠. 그 작아진 정도가 분극화에 의한 공유 결합성이다 라고 말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아무래도 지금 이온 결합성이 고유 결합성보다 어쨌거나 크죠. 이런 물질을 이온 결합이라고 가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부분자를 조사를 했을 때 그 이온 결합성이 공유 결합성보다 크다. 그럼 이 말은 어쨌거나 두 개 더해서 100이 나와야 되니까 50% 이상이 되면 이온 결합성이 그걸 그냥 편의상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가정을 해주는 거예요. 뭐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좋아. 그래서 이때 K1 플러스 포타슘 1 마이너스의 이온가 표현은 편의상의 근사적 표현인 거예요. 실제로는 얼마라고요? 0.82 플러스 0.82 마이너스라고요. 무슨 말 나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이온결합 물질들에서 나타나는 부분 전하가 사실은 다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다 그때그때 다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다 그때그때 다 달라진다는 얘기겠죠? 음이온이 뭐냐 양이온이 뭐냐에 따라서 이온가가 실제로 다 달라진다고요. 그럼 그 많은 데이터들을 우리가 다 외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윤지 오케이? 그래서 이때 그냥 0.82 플러스 50% 넘어가면 그냥 얘를 반올림 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반올림해서 뭐라고 본다? 그냥 1 플러스라고 그냥 근사적으로 표기하는 거예요. 0.82 마이너스도 크기를 반올림하면 1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의 우리가 이온가라고 하는 개념은 실제 나타나는 전하의 근사적 표현이다. 윤장있죠? 좋아. 좋아. 됐어. 자. 그러면 이때 놀라웠게도 이온 결합성이 크고 공유 결합성이 작을 경우 어떻게 된다? 물에 대한 용해도 어떻게 될까요? 물에 대한 용해도 어떻게 될까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물에 대한 용해도가 커진다. 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실험적 경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하는 모든 얘기들은 수학적인 증명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수학적 증명이 안 됩니다. 증명이 안 되고 나타나 있는 실험 데이터들을 보고 이렇게 그냥 말을 만들어 붙인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식의 경향성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이라고 하면 자 물은 바로 뭐예요? 극성이 큰 물질이에요? 작은 물질이에요? 극성이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물질 중에서는 매우 큰 물질이죠. 윤지 오케이? 됐죠? 그러면 이다.
자, 여기 쉴게요. 위에 쉽게 줄게요. 지우성.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로 들고 있는 게 K 플러스 F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얘를 한번 그리면, 자, 이게 포타슘 플러스. 자, 얘가 이제 물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바로 요 산쇼 짜잔. 물에 들어가면 저런 식으로 이제 그 H2O가 쟤를 둘러싸게 될 건데, 자, 저기에 있는 H2O에서 요 수소, 아니 H2O에서 산소. 요 산소는 부분 전하가 약간 플러스예요, 약간 마이너스예요. 부분 전하가 약간 마이너스잖아, 그지? 마이너스잖아. 윤재 맞아?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요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 이게 나타날 거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저놈의 산소가 여기 있는 양이온을 이렇게 둘러싸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수화라고 하는데, 저기에 있는 저 음이온도 마찬가지야. 저 어떻게 음이온이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F 마이너스는, 자, 수소는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부분 전하가 뭐예요? 수소는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부분 전하가 뭐예요? 델타 플러스잖아요. 그럼 이때도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뭐가 나타날 거다? 정전기적 인력이 나타날 거란 얘기지. 뭐 뜻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게 바로 수화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플로린 주변에는 누가 요렇게 수소가 머리를 들이밀고 요 주변을 이렇게 둘러싸게 될 거다 이런 말이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윤지스 오케이? 그리고 심지어 잘 봐요. 심지어 봐봐. 요 K 플러스하고 요 산소 델타 마이너스는 그냥 정전기적 인력이라 할 수 있지만, 윤지스 혹시 생각나는 거 있어요? 플러린 마이너스와 H2O 사이에 요 정전기적 인력,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죠? 그렇지. 가빈스 기억나요? 바로 얘는 심지어 정전기적 인력의 수화 현상을 넘어서 아예 그냥 여기서 뭔 일이 벌어지냐면 이 음이온의 특별한 성격 때문에 슈쇼 결합이 되는 거지.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바로 저 물질의 이온 결합성 이 클수록 이런 수화는 더욱 잘 일어난다 이런 얘기죠. 뭐만 아시겠죠? 그래서 이 KF는 물에 뎁다 잘 녹아요. 무슨 말 되겠죠? 물에 뎁다 잘 녹아요. 물에 어마무지하게 많이 잘 녹는 녀석입니다. 썼죠? 이거 썼어요? 그렇다면 이제 대단원의 마지막. 자, 아까 이게 1번 문장이었죠. 1번. 1번이 요 1번이거든. 요 내용 여기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때 봐봐. 윤지 봐봐. 슉. 얘를 2번으로 바꾸자. 그러면은
자, 2번은 내용을 어떻게 바꾸면 되겠어? 2번을 내용을 어떻게 바꾸면 되겠어? 자, 2번은 결론이 뭐냐면 2번은 결론이 공유 결합성이 커지고 이온 결합성을 줄이고 싶다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음이온이 어떤 음이온이 돼야 되겠어? 공유 결합성이 커지려면 음이온이 어떤 음이온이 돼야 되겠어? 소프트해야 되겠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온 포텐셜은 커야 되겠어요? 작아야 되겠어요? 이 이온 포텐셜은 커야 되겠어요? 작아야 되겠어요? 공유 결합성이 커지려면. 자, 사실 1번이랑 정확히 반대말이에요. 자, 공유 결합성이 크려면 부드러운 음이온 주변의 전자구름을 막 슉슉슉 빨아와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마치 강력한 진공청소기처럼 그 진공청소기를 솜사탕에 대면 빨려 들어오죠. 그런 것처럼 이 양이온은 이 부드러운 음이온 최외각 전자를 자기 쪽으로 막 끌어들여 와야 된다고. 그럼 이럴 때 이온 포텐셜은 커야 되겠어요? 작아야 되겠어요? 이 양이온이. 커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윤지야? 이 1번 제목 썼었어요? 1번 제목 보면 여기는 이온 포텐셜이 크다고 돼 있어요? 작다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는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반대 얘기가 되는 거겠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예시가 그게 바로 지금 들려고 하는 AGI가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AGI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은 은은 이온 포텐셜이 크다 그랬어요? 작다 그랬어요? 은은 이온 포텐셜만 따질 수는 없고 은은 무슨 전자 배치가 있다고 그랬어요? 은은 뭐냐면 디오비탈 전자 배치가 강하다고 했죠. 디오비탈 전자 배치가 강하기 때문에 음이온을 굉장히 잘 분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I-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무슨 음이온이에요? 바로 소프트한 녀석이죠. 여기 이제 은 같은 경우가 바로 4D10 전자 배치고, 그러니까 이 AGI가 전형적으로 뭐한 거? 공유 결합성이 아주 큰 물질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온 결합성이 클수록 잘 녹는다며. 이온 결합성이 클수록. 왜냐면 물이 극성이 아주 큰 물질이니까. 그럼 여기 AGI 같은 경우는 이 앞에서 얘기한 얘기가 보시다시피 정확하게 반대로 일어나죠. 그래서 이 AGI는 물에 대한 용해도가 크겠습니까? 작겠습니까? 아주 작아진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물에 대한 용해도가 작아진다면 KSP는 커지는 게 맞아요? 작아지는 게 맞아요? KSP는 작아지는 게 맞다. 이런 얘기죠. KSP가 작을수록 아까도 얘기했죠? 이쪽으로 갈수록 물에 대한 용해도가 작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좀 독특한 논리 구조, 그 논리 구조를, 요 독특한 논리 구조를 파잔스 룰이라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요 얘기가 시작되었는데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됐죠? 오케이. 됐다. 좋아.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은 뭘 해볼 거냐면 저번 시간에 요걸 해보려다가 슬쩍 말았는데 저기 11페이지 11페이지 찾았대요? 11페이지 찾았어요? 그 11페이지에 있는 연습문제 17
윤지 스타트 연수 문제 17 요거 해본다고 했었죠. 요거 풋!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실 갔다 오세요.